횡령. 자, 이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박수홍 씨가 고소를 했는데, 자, 새로운 입장이 뭐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횡령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박수홍 씨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효심이 남다른 박수홍 씨가 형제간의 불화 때문에 이 부모님에게 누가 될까 걱정이 앞선다라고 하면서도 일단 이 친형 측이 횡령한 액수가 최소 50억이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박수홍 씨가 공동 대표로 있는 이 회사가 두 개지 않습니까? 예. 박수홍 씨가 공동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의 횡령 금액의 일부만 환산했을 때 5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파악된 것만 이 정도고 원래 그 추정되는 횡령이 훨씬 더 큰 상황인데 사실 이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회계 자료를 일단 형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만 50억 정도이고 사실 이제 30년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횡령 금액의 일부만 지금 뭐 50억이 넘는다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익구조 CG를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박수홍 씨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 한 개는 친형 일가가 전부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한 개는 박수홍 씨와 친형 일가가 반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박수홍 씨의 출연료와 이제 박수홍 씨가 내는 수익으로 회사가 운영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 개의 회사는 완전히 친형 소유이고 다른 한 개는 반반이긴 하지만 결혼 사업, 웨딩 사업을 하는 회사여서 웨딩 사업을 중단한 지금은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수홍 씨에게 이제 2억 원 정도의 연봉을 평균적으로 지급하는데 이제 나머지 그럼 금액은 다 어디로 간 것이냐? 여기에서 이 수익 구조에서 박수홍 씨는 받지 못한 돈이 많이 있다 지금 규모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횡령 액수가 50억이 넘어간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거 보통 중형으로 다스려지는 사안 아닐까요? 법조항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액수에 따라서 특정 경제문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 50억이 넘을 경우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고요. 어이구야. 5년 이상은 살인죄가 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이 법조항을 적용받은 게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횡령 액수가 그 정도를 다퉈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죠, 사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박수홍 씨 측 주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내가 수십억을 벌었는데 나한테는 달랑 2억밖에 안 들어왔. 근데 저는 조금 그런 것이 그렇게 평소에도 만약에 내가 자기가 번 게 어느 정도는 유출을 할 텐데 2억밖에 통장에 안 들어온다 그런다면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좀 따졌을 법도 한데 말이죠. 그건 이제 박수홍 씨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기도 하고 이것도 고정급여로 2억을 그렇게 준 게 아니라 뭐 2억이 나갈 때도 있고 1억이 나갈 때도 있고 그걸 명목상 급여라고 그냥 기재만 했다라는 것이 사실상 용돈 형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박수홍 씨 주장은. 그래서 그냥 형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돈 받아 썼었고 사실 2억 원이 연봉이 작은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죠. 박수홍 씨 같은 경우 이제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일반인들의 씀씀이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그때 필요한 돈 말고는 박수홍 씨는 나머지 그런 어떤 자기 경제적인 재정에 대한 어떤 걸 쌓아놓는 건 다 형이 알아서 해주겠거냐고 믿고 맡겨놨던 거죠. 자, 얼마 전에 뭐 박수홍 씨가 홈쇼핑에 나와서 본인 그 브랜드의 갈비탕 이렇게 막 진짜 팔더라고요. 근데 진짜 확실히 살이 엄청 빠졌어요. 저도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수척해서 약간 핏기가 없어 보이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느낌 왜 그랬을까? 박수홍 씨의 주장을 보면 횡령 내용이 있잖아요. 내역들을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는 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산 비율을 어기고 일단 세금이나 이제 비용들을 전부 이제 빼돌려서 이제 좀 이제 사용을 한다거나 부담하게 한다거나 박 씨한테 임의대로 그런 식으로 좀 돈의 정산 비율을 가지고서 약간씩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개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그러니까 개인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정황들이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박 씨 측의 이제 변호사에 따르면 이제 박수홍 씨는 동대문에서 옷을 사서 입는데 예를 들어 박수홍 씨가 산 적이 없는 값비싼 여성 옷이 백화점의 이름으로 구매된 내역이 있다거나 뭐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좀 돈을 엉뚱한 데서 쓴 흔적들이 나와 있고 심지어 이제 허위 명단으로 월급을 인출한 정황들도 있어서 이런 것이 보통 월급 쪼개기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돈을 인출한 정황들도 전부 빼돌린 정황이다. 횡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친형 측에서 말이죠. 지난해 8월부터 통장
이걸 다 넘겼다 뭐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친형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박송 씨 측은 그 이야기를 빗대서 그러면은 이 작년 8월까지는 누가 한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때까지는 형이 이 보관을 하고 처리를 했다는 걸 보여준 말이다. 이렇게 그걸 인정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이 자료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2개 있지 않습니까? 박수홍 씨는 이제 메디아붐의 지분이 없고 형이 그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라엘에 관한 또 다른 회사 그 라엘에 관한 관련 자료도 5대5 지분을 가진 형수에게 있다. 그래서 회계 자료가 같은 집에 보관돼 있는 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소장님 그 뭐 아직 친형 측에서 뭐 좀 추가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이제 정확한 내용은 뭐 수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양쪽의 뭐 송사를 통해서든 조금 뭐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수홍 씨가 최근 뭐 또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또 심정을 밝혔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아마 녹화된 예능 프로 같은데요. 거기에 내가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박수홍 씨 하면 이미지가 질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뭐, 예, 근데 난 지지 않는다. 사실은 정말로 싸우면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지킬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중들이 아는 지킬 존재라고 얘기하면 박수홍 씨의 반려묘가 있거든요. 다홍이라고. 근데 그 고양이가 원래는 이제 유기묘였어요. 근데 그 유기묘를 데려다가 기르는데 내가 너무 힘들 때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을 때 이 다홍이가 나를 지켜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홍이의 아빠로서 다홍이를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 이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다홍이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친형 쪽에서는 뭐 여자친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정확한 진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박수홍 씨로서는 상당히 지금 지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이기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변호사님, 그 일단 뭐 마지막으로 어제 또 박수홍 씨 측이 친형이 진짜 야, 수홍아 내가 진짜 잘못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하고 선처를 호소하면 뭐 또 합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좀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쉽지만은 않을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무거운 범죄로 지금 고소를 당한 거예요, 친형은. 그러니까 이게 당장 합의를 한다 그래서 없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가기 전에 만약에 두 사람들끼리 법적으로 고소를 안 하거나 이랬으면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고소장이 들어갔고 이렇게 중대범죄인 이상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한 다음에 이제 합의했으니까 그냥 없어둔 일로 합시다. 이렇게 못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형 쪽에서도 최소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뭐 맞서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다투다가 결국에는 이제 합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좀 좁혀놓고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